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제가 그 전국적으로 한 25년간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질문 받는 것이 뭐냐, 스테인리스 용접부에서 부식이 되어 가지고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가장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왜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왜 물이 새느냐, 왜 스테인리스로 했는데 부식이 되느냐, 왜 절단이 되느냐. 스테인리스. 자, 여러분들이 이게 합금강인데, 합금강. 요거는 여러분들이 국내에서 가장 여러분 건설 전문 기술자들이 가장 알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스테인리스에 대한 질문, 부식, 스테인리스의 부식 문제. 스테인리스는 아까 얘기했죠. 철에다가 전위를 높여서 부동태화시킨 그러한 방식법, 에노딕 프로텍션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 스테인리스입니다. 철의 전위를 높여서 우리가 부식 방지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한다는 것이 스테인리스입니다. 스테인리스는 실은 화면에서 보듯이 약 한 40여 종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스테인리스는 다 특징이 틀립니다. 스테인리스가 뭐냐 하면은 철에다가 약한 크롬을 10.5% 정도 넣으면 그게 임계치인데 넣으면 철이 내식성이 높아지는, 전위가 높아지면서 스테인리스 성질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렇게는 좀 하고, 상품화된 것은 크롬을 13% 넣은 것을 우리가 13크롬까지 해가지고, 여러분들 아마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초기에 우리나라 스테인리스가 처음에 보급될 때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이 스테인리스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13크롬과, 그러니까 철에다가 크롬을 13% 넣은 가장 싼 스테인리스를 우리가 제품화돼 가지고 그것이 국내에 공급이 됐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크롬을 약 18%, 그 다음에 거기다가 니켈을 8% 넣은 것을 188 크롬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명칭은, 남반은 뭐냐면 STS, 스테인리스를 앞에 약자로 해서 STS라고 하기도 하고 SUS라고 얘기합니다. 304, STS 304, SUS 304 스테인리스를 한국 사람들은 이게 가장 국내에서 많이 보급이 돼 가지고 스테인리스 하면 모두가 서스 304만 생각하는 그런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육원에서, 인천 교육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인천에 송도라고 있습니다. 송도. 외국인 아파트도 또 많은 최신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는 인천 송도에서 어느 아파트를 건설한, 외국인 아파트를 건설하는 그 사장님이 쉬는 시간에 저한테 찾아왔어. 이 박사님, 우리는 녹슬지 않는 서스 304 배관을 사용했는데 입주도 하기 전에 배관에서, 용접부에서 물이 새서 배관을 다 교체했습니다. 그럼 매금도 부식되는데 기껏 스테인리스 304를 썼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부식이 안 되는 서스 304, 그런 말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체 써서는 안 됩니다.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부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인식이 없어가지고, 자료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현상이 생긴 건데, 이 도표에서 보듯이 이것은 지금 약 40여 종의 스테인리스가 실용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 304는 우리가 작업성이 좋아가지고 우리가 많이 구조재로서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서스 304다. 서스 304는 주 합금 종류가 크롬 18%, 니켈 8% 넣은 것을 서스 304, 딴 말로 하면 188 크롬관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쓰다 보니까 바다 쪽에서 자꾸 부식이 되더라 입니다. 그래서 개발된 것이, 거기다가 몰리브덴을 또 한 2% 넣은 것을 316, 서스 316 또는 스테인리스 STS 316, 그건 조금 더 비싸겠죠. 국내에서 별로 안 왔지만 요즘 보니까
원자력 발전소나 또는 큰 공장 같은 데서 조금 재료 설계하는 사람들이 써서 316 스틸에 대해서 좀 알아가지고 또 해변가에서 염해 지역에서 사용되는 스테인리스는 316도 제공되는 사례가 제법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국내에서 지금 건설 기술자들이 304나 316을 대체로 알고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 용접을 해서 사용할 때는 반드시 용접부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자, 도표에서 보듯이, 자, 우리가 스테인리스 종류에는 우리가 크게 나눠서 세 가지가 있다 했을 때, 오스테나이트계 또는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나옵니다. 오스테나이트, 페라이트계, 그 다음에 알텐사이트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가 하여튼 스테인리스는 여전히 크롬을 우리가 일정치, 임계치라고 합니다. 철이, 스테인리스 되는 임계치를 이상 넣은 상태에서 기타 합금을 넣어가지고 여러가지 종류의 우리가 스테인리스를 만드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남바도 다 틀리다는 얘기입니다. 자, 입계 부식이라는 게 스테인리스에서는 이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요것만 제대로 알면은 질문할 것이 많이 또 줄어들 겁니다. 제가 한 20몇 년간 전국 강의를 다니면서 입계 부식, 이 스테인리스 용접부의 입계 부식 때문에 질문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받았습니다. 입계 부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용접을 한다. 용접을 하면 약 한 1400도씨에서 액체 상태, 고체 상태가 액체 상태로 용접봉이 놓고, 그 다음에 용접을 하게 되면 그 용접부, 웰드 메탈 부분은 거기에서 녹아서 액체 상태로 됐다가 다시 그것이 굳어지면서 연결이 되는데, 그 온도를 기점으로 해서 거리가 있게 되면 차차차차 온도 구배가 생깁니다. 차차차 낮아지는데, 우리가 스테인리스 종류별로 거기에서 크롬이 이 철 중에는 보통 탄소가 약 한 0.08% 들어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틸에는 탄소와 크롬이 타나크롬 CR23C6로서 이게 형성되었어요. 이것이 입계에 섭출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릅니다. 그러게 되면, 자, 타나크롬으로 섭출됐다. 그럼 거긴 우리가 철이 스테인리스 되는 임계치를 떨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임계치 이하가 된다면 타나크롬이 빠져나오고 거기에서 크롬의 양이 임계치를 저하가 되면 거기는 스테인리스가 아닙니다. 스테인리스가 아니면은 보통적으로 철이 스테인리스가 되게 되면 전위가 약 한 0.3 내지 0.4V 양극화 올라가지고 높아지는데 거기에서 다시 크롬이 임계치를 통과해야 그리 올라가는데 그게 떨어지면 월 전위로 떨어진다. 그러니까 거기가 스테인리스 전체 면적에서 100이라 했을 때 거기가 만약 그 점에서 크롬이 모자라는 그 점에서는 철 같으면 전위가 그만큼 낮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0.3, 4V 낮아지면 그건 소양극, 전위가 낮으니까 전지에서 극심한 소양극 대형극 전지 구성. 자, 그러니까 주변에 모든 우리가 음극이 싸고 있는데 한 점에서 입계해서 그게 양극이 생긴다면 그걸 소양극, 대형극 전지가 되면 그 양극에서는 큰 넓은 면적에 자기가 전자를 공급해 줘야 되니까 눈 깜짝 사이에 그는 전지 부식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전지 부식이 일어나서 눈에 안 보이는 구멍이 뚫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력이 있는 배관에서 그러한 일이 용접부에서 생겼으면 바깥에 압력을 가지고 있는 액체가 구멍을 통해서 셀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미나 그러한 온도, 그러한 탄소와 타나크롬이 될 수 있는 그 온도 범위가 틀립니다. 오스테나이트계라 해서 여기는 400도에서 약 800도,
그다음 페라이트계는 약 925도. 요거는 실험치죠. 이 뭐 이론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한 면에서 그러한 구멍이 뚫리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 현재 그 재료를 쓰는 사람들한테는 천하의 이것이 이상한 알 수 없는 그런 공식이라는 게 뭐냐, 피팅 어느 한 점에서 구멍이 뚫리는 것을 우리가 공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다음 이런 것은 스테인리스 피막이 꼭 이렇게 해서 입게 부식도 가능하지만은 스테인리스라는 것은 이 피막이 부동태 피막을 형성해서 하는데 피막이 어떤 손상시키는 어떤 요소가 있을 때 피막이 손상됐다.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 똑같은 이론으로서 거기에서 피막이 손상된 부분에서는 소양극 주변에서 피막이 건전한 부분은 대음극이 되어서 거기 또 구멍이 납니다. 그런 걸 보통 우리가 스테인리스 재료에서는 항상 공식이 문제입니다. 공식. 이런 입게 부식이 생기서도 공식이 생기고 그건 아주 너무나 작은 공식이기 때문에 눈에도 안 보이는 그런 공식이 생겨가지고 사람을 골탕 먹이죠. 그렇지만 일반적인 공식은 우리가 사용 조건에서 염화물, 할로겐 원소가 대체로 부동태 피막을 손상시키는 그런 요소인데 그러한 부동태 피막을 손상시켜서 거기서 구멍이 뚫리는 것을 우리가 피팅 공식이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가장 흔한 스테인리스 나타나는 스테인리스에서 부식에서 가장 흔한 부식이 바로 공식입니다. 그 다음 틈 부식. 스테인리스를 겹쳐서 만약 볼팅을 했다. 볼트를 채웠다. 반드시 판과 판 사이에 틈이 생기죠. 틈에서 내외부에 틈을 두고서 내외부 간에 수분이 있을 때 대기에 접하는 틈 바깥쪽에서는 대기가 접하니까 산소가 많고 물 중에 안쪽에는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산소가 적다. 그래서 산소 농담 산소가 많고 적고 할 때는 반드시 산소가 많은 모자라는 쪽에서 반드시 부식합니다. 그래서 틈 내부에서 산소 농담 전지 형성 그런 걸 우리가 실제 상황에서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스테인리스 제품을 우리가 쓸 때는 이런 산소 농담 전지가 우리가 퀘스천마크를 이렇게 공식이 발생한 이런 확대했지만은 이게 눈에도 안 보이는 작은 공식인데 내부는 여러 가지 형태의 하고 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외국 자료에서 스테인리스 용접을 이렇게 나타내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스테인리스 어떤 프렌지나 이런 데 보면 안에 이 점점이 있는데 이것도 평가하는 기준도 미국에서는 이렇게 ASTM이라고 그 보면 실제 비교를 해서 똑같은 사이즈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 평가를 하는 기준도 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에는 외국 ASTM에서 이 공식을 평가하는 기준표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틈부식이라는 게 뭐냐? 틈부식, 스테인리스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왼쪽과 같이 틈이 형성됐다. 여기는 마치 철판 두 개를 볼트를 채워놨는데 틈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엄밀하게 현미경을 보면은 요 판과 판 사이에 틈이 생겼다. 틈이 생기면 그 물이 있는데 물이 있을 때 바깥쪽과 안쪽, 틈 바깥쪽과 안쪽에는 뭐가 틀리느냐? 산소가 바깥쪽에는 산소가 접하고 대기 중에 접하는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산소가 들어가서 부식에 관여하지만 이 안쪽에는 처음에 있던 산소가 부식에 관여하면서 소비되고 나면 더 이상 공급이 안 되면 안쪽과 바깥쪽 간에 산소 농담이 생깁니다. 산소 농담. 산소가 안쪽은 적고 바깥쪽은 산소가 많을 때는 반드시 산소 농담 전지가 생겨서 거기에서 산소가 낮은 쪽에서는 조니가 낮아져 가지고 이렇게 파먹고 전지 부식이 되고 바깥쪽에서는 오히려 상대적인 음극이 돼 가지고 부식이 억제되고 있다. 실제 요러한 산소 농담 전지가 가장 부식 문제로서 많이 나타나는 것은 산소 농담 전지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도장 하부에도 이렇게 틈이 도장 하 부식이라 해가지고 도장 밑에서도 이렇게 틈새 계속 부식이 일어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틈새 부식이다 또는 크레바이스 코로존 해가지고 이런 부식 문제가 또 거론되고 있습니다.
큰 붓이라고 얘기합니다.